네, 선생님. 하도 얼굴 노출을 안 해서 요새 그래서 한번 찍어보는 건데 뭐 충분히 이야기할 준비가 된 건 아니고요. 요거는 또 오늘 만들어 본 드로잉 조각이에요. 예. 저거는 이쪽에 있는 거는 권토라고 이름을 짓고 싶은데 뭔가 과거를 후회하는 어떤 인물이에요. 만일 항우가 그때 자살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여기는 아직 제목을 짓지 못했고요.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예전에 빅뱅 이론 관련해서 보편 특이점에 대한 어떤 설이 하나 있었어요. 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빅뱅 이론은 점이 하나 있었고 여기서 이렇게 퍼진 종 모양으로 퍼지는 이렇게 팽창하는 그림들이 약간 종 모양이에요. 이런 빅뱅 이론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빅뱅 이론 중에서는 이 아주 여러 곳이 특이점이다라는 빅뱅 이론이 있어요. 만약 여기가 특이점이라면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둥근 호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방울 호수가 있어요. 물방울 호수가 있는데 물방울 호수에 이렇게 돌멩이들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달 그릴 때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럼 여기는 이런 정도의 동심원이 생길 것이고 여기 떨어지면은 이런 원이 생길 것이고 여기 떨어지면 또 이렇게 생길 것이고 크레이터처럼 여기 이쯤 떨어지면 뭐 한 이 정도의 원이 생길 것이고 이렇게 곳곳이 무수한 특이점, 다중 특이점이죠. 이런 다중 특이점 빅뱅 우주론이 있어요. 있는데 요게 지금 우리의 이렇게 하나의 그러니까 이 둥근 물방울 하나의 어떤 양자장 어떤 신의 생각 덩어리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돌들이 떨어지면 얘가 파장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파장이 일어났다고 쳐요. 파동이나 파장이. 그러면은 둥글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보면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이게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해보는 그런 방식인데 선을 이렇게 그으면 대략 여기 큰 그림처럼 이게 좀 각도 조절이 안 되는데 잠깐만요. 이렇게 가장 높은 점이 생긴단 말이죠. 높은 점, 그 다음 점 이렇게 잘랐을 경우에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려보자면은 그냥 똑같은 파장인데 구형이다 보니까 이렇게 잘랐을 경우에 어떤 가장 높은 지점이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가장 높은 지점. 여기에 있는 게 이제 그 각자 자기 자신이죠. 그리고 이야기가 좀 건너뛰긴 하는데 여기는 이제 이쪽은 이게 과거의 시간일 수도 있고 오른쪽 파장은 미래의 시간일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요.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지금 정리된 건 아닌데 요게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이런 동심원일 수도 있는데 그걸 지금
단면으로 자른 거죠. 단면으로 자른 거기도 한데 이게 무수한 특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제가 예전에 우주계란 가설이라고 해가지고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어떤 껍질이 있고 속에가 물방울이 이렇게 있는데 돌멩이가 사방에서 동시에 이 물방울을 자극을 한 거예요. 마치 이 특이점처럼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동시에 떨어진 거죠. 이게 약간 계란 모양 같아서 제가 우주 계란 가설이라고 얘기한 건데 아무튼 동시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의 조각들, 전체의 이 자극들은 전부 다 한꺼번에 양자 얽힘이 되어 있어요. 양자 얽힘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어떤 에너지라던가 중력의 발생이라던가 뭐 빛이라던가 뭐 파동 이런 것들이 전부 양자 얽힘의 작용이다. 작용의 변형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좀 더 제가 공부해보고 나서 나중에 설명을 할 건데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때 중용 칼럼을 쓰면서 계란 모양의 우주가 한꺼번에 질적으로 변하면서 이렇게 둥근 물방울 호수 같은 것이 이렇게 파동이 일어나면서 이게 이제 하나의 영혼이었다가 하나의 신이었다가 신이 갈라지는 여러 개의 영혼으로 나누어지는 과정이에요. 이게 우리 각자예요. 우리 각자는 퍼스펙티브 이렇게 주변을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기가 가장 높은 지점에 있는 거예요. 사실 다 평등한데 이게 원이다 보니까 지평선, 수평선이 보이게 되고 자기 에고가 가장 높은 지점에 이렇게 하나의 독립체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실 뭐 여기 가보면 과거의 자기 자신 또 그 과거의 자기 자신도 그렇게 독립체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또 그 과거의 자기 자신 원래 제가 지금 이 그림으로 설명하고자 했던 게 실은 윤회론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과거에 나랑 자기 자신이랑 관계가 된 과거의 어떤 존재들 그리고 나랑 관계가 되는 미래의 어떤 존재들 이렇게 윤회론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원래 계획은 평면적으로 설명하려고 했었어요. 이중슬립 파동처럼 그 보강간섭, 상쇄간섭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가장 크게 인식이 되는 이게 현재 그리고 이건 과거고 이건 미래다 이렇게 평면적으로 설명하려다가 그거보다는 둥근 물방울의 어떤 신의 한 덩어리의 하나의 생각 같은 것에서 동시에 양자 얽힘 현상이 일어나고 거기서 파동 같은 게 일어나고 그 이미지랑 과거, 현재, 미래가 이제 동시에 펼쳐져 있는데 단지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이렇게 수평적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다층적으로 바라보지 못하잖아. 이렇게 자를 수도 없고 또 이렇게 시선을 이렇게 굽어서 볼 수도 없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주변이 보일 수밖에 없는 그렇게 설명을 일단 하는 게 맞겠다 싶었고요. 이제 요거 평면적으로 보면은 요게 현재고 이게 자기와 관련된 자기 또는 내면에 들어가 있는 전생들의 기억들이거든요.
여기는 후생들의 기억들이고 멀어질수록 약하죠. 그런데 또 윤회론에서 그걸 뭐라 그러지? 대칭적으로 태어나는 게 있단 말이죠. 반대로 체험하고자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왕으로 태어나면 다시 거지로 태어나기도 하고 이런 경향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경향성을 설명하기에 이 파동이 이중슬릿에서 나오는 보강간섭과 상쇄간섭의 그걸로 좀 설명하면은 좀 쉽겠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윤회에 관련된 정말 모든 임사체험 다 포함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렇게 단순화시킬 수는 없는데, 하지만 크게 본다면, 크게 넓게 본다면은 이렇게 좀 그림으로 좀 단순화시킬 수 있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그림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이게 상당히 이 우주는 공평하다는 거예요. 공평한 거고, 지금 단지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는 이 에고의 관점으로는 주변이 불균형해 보이고 부조리해 보이고 불평등해 보이고 뭐 그럴 수 있는데, 거시적으로 보면은 그 상당히 너무 공평하기 때문에 지루하다. 너무 공평해서 지루한 게 이제 이 우주고, 그것을 깨는데 그 잔잔한 물결을 일으키고 싶은 거야. 너무 지루하니까. 그 물결을 동시에 착 일으키면서 그때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었던 게 뭐였냐면은, 그 모든 것이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가 얽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 양자 얽힘으로 얽힐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얽힐 수밖에 없었고, 단지 뭐가 달라지냐면 각도가 달라지는 거야. 약간의 각도가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사람마다 관점의 각도가 달라지면서 그 약간의 달라지는 각도 때문에 양자 얽힘 현상이, 이런 간섭 무늬가 나타나듯이 그 각도 때문에 모든 것이 이렇게 다양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일단 적어놔 봤는데, 홀로그램 사진도 이렇게 각도를 바꿔가지고 다시 만나게 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무아래 무늬 같은 게 생겨요. 그래서 이게 제가 대학교 때 무아래 무늬로 작업을 한 적이 있었고, 그때 제가 그 무아래 무늬, 그러니까 모아래라고 하기도 하고, 보이죠? 무아래라고 나무 결 나이테 이렇게 사선으로 자르면 그걸 무아래 무늬라고 하는데, 제가 대학교 때 했던 작업이 스테인리스 철망을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철망, 아주 조밀조밀한 이 스테인리스 철망을 두 겹을 겹치게 되면은 거기서 이렇게 무아래 무늬가 생겨요. 그래서 뒷면은 하나 그대로 냅두고 앞쪽에다가 제가 그 둥근 이런 쇠파이프를 놓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스테인리스 철망을 놓고 여기를 막 문질러요. 그때 알루미늄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문지르면 이제 스텐망이 이렇게 늘어나요. 그래서 한 면은 이렇게 있고 한 면은 여기서 이렇게 블록해서 이렇게 스텐망이 겹쳐지게 돼요. 이렇게 겹쳐지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가 마치, 여기는 잔잔한 무아래 무늬가 있고 여기는 마치 뭔가 덩어리가 있는 것 같은 무아래 무늬가 생기는데, 지금 이렇게 다 정확하게 표현은 못 하겠는데, 이런 모양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무한의 무리가 주변에 생기는데,
이렇게 볼록 렌즈 모양으로 제가 스테인리스 그 망을 이렇게 늘리거든요. 그러면은 거기는 특이한 거기만의 무아래 무늬가 이렇게 생겨요. 생기면서 마치 뭐가 있다라는 환영처럼 보여요. 이 작업을 제가 대학교 한 3학년 때 한 것 같고, 그때 제가 이 작품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은 그러니까 그물망 두 개가 이렇게 만남으로써 모든 생명체들이 생기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이게 정확한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접하군생이라는 제목을 붙였었어요. 지금 그 작업을 제가 이번 8월 개인전 때 재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때 제가 이제 1995년에 했던 카오스 작업하고 그다음에 넥타임의 모기 작업, 그 이후에 이제 그 넝쿨손, 포도나무 넝쿨손 이런 작업, 포도나무 넝쿨손 작업. 뭐 그렇게 가다가 이제 한동안 또 도너츠, 어떤 이런 구나 도너츠 형태에다가 어떤 이미지, 상징성 이미지를 박아 넣는 작업, 그런 거 작업을 하다가 지금 이제 관찰자의 우주, 눈동자의 이 작업으로까지 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이 스텐망에 겹치는 각도라든가 그 왜곡된 이게 또 제가 스텐망으로만 한 게 아니라 정말 실험 정말 많이 했는데 대학교 때 이 철판에다가 이렇게 삼각형의 구멍을 뚫었어요. 삼각형을 이렇게 뚫었던가. 이게 이제 무수하게 삼각형의 구멍이 뚫리는 거죠. 삼각형의 구멍을 타공을 해서 그때 이제 타공 회사까지 찾아갔어요. 제작비가 많이 들었죠. 큰 그 철판에다가 이렇게 삼각형 타공을 해서 이 삼각형 타공을 두 개를 또 이 철망을 연결한 것처럼 연결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때 거대한 이런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멀리서 보면은. 그래서 나중에는 이걸 이제 그 별 모양으로 해서 육각형, 이 다윗의 별로 해가지고 타공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뭐 큰 대자로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타공을 해서 한번 겹쳐봐야 되겠다라고 이건 아이디어만 했지 제가 지금 실행을 못했어요. 실행 못한 이유는 역시 비용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실행을 못했는데 이제 언젠가 이것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 작업도 대학교 때 했었던 작업이에요. 의외로 제가 대학교 때 돈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고액과외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실험을 다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재료비 신청해서 서울대 그때 동창회에서 미대 동창회에서 후원한 돈이었던가? 그래서 80만 원을 재료비를 후원을 받아서 이 철망을 샀어요. 스텐 철망이 되게 비쌌는데 이 스텐 철망 작업을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은 그때 이제 96년, 97년도에 97, 8년인 것 같아요. 97년도에 이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때 서울대 동창회인가 미대 동창회인가 뭐 무슨 기금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재료비 80만 원을 후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스테인리스를 엄청나게 왕창 샀죠. 그 돈으로. 당시에 재료비가 더 쌌으니까. 그래서 이제 무아래 작업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제가 그때 뭘 봤냐면은 겹쳐지는데 각도가 약간 변함으로써 이 겹치는 각도가 약간 변함으로써 엄청나게 다양한 서로 무늬가 달라진다. 무아래 무늬가 굉장히 심각하게 달라지는구나. 약간 이 각도가 약간만 이렇게 틀었을 뿐인데도 그걸 보면서 저게 그 두 개의 막이 그 멤브레인 빅뱅 이론이 있는데 두 개의 막이 부딪히면서 그것이 약간의 각도가 달라짐으로써
다양한 현상을 만들어내는 작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97년도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양자 얽힘인데, 이 양자 얽힘은 약간 지연성, 홀로그램이 약간 지연성이거든요. 뭔가 빛을 한 번 더 늦게 살짝 더 늦게 보낸다거나 아니면 겹치는 각도를 달라지게 만들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홀로그램을, 이미지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관점의 각도, 홀로그램, 그리고 특이점. 그래서 그 각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우주가 평면이 아니라 이렇게 둥글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만의 관점의 각도를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런 각도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각도로 보는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A는 이런 평면의 우주를 살고 있고 이 C는 이런 평면의 우주를 살고 있어서 이 우주가 겹치질 않아요. 그러나 이 교집합이 있잖아요. 교집합. 우리는 이 교집합을 서로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 한번 그 얘기했죠. 허용된 관점의 교집합을 우리가 지금 현실이라고 느끼면서 살고 있다. 하지만 엄밀하게 보면은 관찰자마다 우주가 다 다른데 일정 부분 같은 우주를 보고 있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좀 얘기하고요. 지금 다 정리는 안 됐는데 이제 사실 제 머릿속에서는 이게 일관성이 있는 하나의 이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우주론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 워낙에 다양한 저의 체험, 과거에 시도했었던 작품, 대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어떤 대학교 때 이제 넥타이 조각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사회학적인 작품이었고, 근데 주로 제가 했던 거는 약간 도덕경이나 천부경에서 얘기했던 일생이, 이생삼, 삼생만물 뭐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97년 그쯤에도. 그래서 철망을 겹치는 무아래 무늬 작업에 대해서 상당히 애정이 많았는데 그걸 지금까지 잊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어오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이 타공을 해야 되는데 얇은 철판을 타공해서 겹치는 작업을 하고 싶은데, 그리고 엄청난 설치 작업을 하고 싶었고 육교 위에다 하고 싶었어요. 육교가 이렇게 육교가 이제 이렇게 여기 자동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럼 이렇게 육교가 간격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타공한 벽을 2개를 이렇게 세우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별 모양 타공과 저 뒷면에 있는 별 모양 또는 삼각형 모양의 타공이 이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이 보는 거리가 달라짐으로써 이게 계속 변화를 해요. 이게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골프 연습장 그물망이 있어요. 그러면 골프 연습장 그물망을 한번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한번 보시면은 그 그물망 2개가 겹쳐져서 무아래 무늬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걸 제가 육교마다 설치 작업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걸 타공을 해가지고. 그래서 좀 다양한 무늬로, 그러니까 타공을 나비 모양도 한번 해보고, 별 모양, 삼각형, 동그라미, 육각형, 다양한 타공을 해서 쭉 육교 위에 설치를 해서 자동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그거를 관찰하게 한다. 이게 이제 저의 계획이었는데 계획으로만 다 끝났죠. 언젠가는 제가 이제 한번 실험을 해보면서 근데 그게 이제 바람이 불고 그러면 너무 위험하니까
실내 공간에서 큰 전시장에서 한번 해봐야죠. 제가 지금은 좀 안 되겠지만은 좀 더 제가 여력이 더 생기면은 대규모 회고전에서 제가 대학교 때 하고 싶었던 것들, 하고 싶었으나 상황이 안 좋아서 못했던 작업들을 한번 다 펼쳐보고 싶은 거죠. 아무튼 제 작업은 제가 이렇게 그리거나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은 다 예술가의 고민을 형상화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이야기가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했는데, 써니, 뭐, 재미없지는 않았길 바랍니다. 써는